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입니다. 아까 문제 있었잖아요. 등록한 정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만 중개할 수 있다. X였죠. 단 부칙개공은 원칙 시도 예외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하나의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칙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인데 최근 시험에는 부칙개공이 거의 안 나온다. 그 이유가 출제위원들이 부칙까지는 못 찾아본다는 이야기. 부칙은 본문에 있는 게 아니고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자, 겸업입니다. 개인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뭐 중개업 하면서 다른 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이 6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X,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고 택지 분양대행,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배 이사업체 소개는 가능하지만 도배업, 이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되는데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안 됩니다. 그 부칙개공도 1번부터 5번까지는 가능한 거죠. 개인은 이 6가지도 가능하고 다른 업무도 가능하고 법인은 이 6가지만 가능하다고요.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는 안 된다. 경매 매수 신청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겸업 제한 요게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안 되고요. 주택, 상가 관리 대행만 된다 했죠. 토지 분양 대행, 택지 분양 대행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됩니다.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개공이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예, 4번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네요. 개발업은 안 되죠. 개발업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이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상도위에 어긋나잖아요. 대리인으로서 입찰을 하고 또 본인으로서 입찰을 하고 그러면 그 위임을 한 사람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상도위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27번입니다. 법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주택, 상가, 임대관리,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 업무 대행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입찰대리 할 수 있고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는 가능합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했는데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되고요. 주택, 상가, 임대관리 가능하고요. 택지 분양 대행, 토지 분양 대행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리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안 된다 했습니다. 주택 직접 건설업은 안 되고 주택, 상가,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 분양업은 안 된다고요. 분양 대행업만 됩니다. 그래서 겸업할 수 있는 거 3가지입니다. 니은 없는 거 아닌 거 없는 거 기역, 디귿, 미음 3개네. 없는 거네. 없는 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개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예, 이 6가지, 법인은 6가지만 할 수 있고 법인 외에 개인은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단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내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하네요. 상업용 건축물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토지 개발 대행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토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가능합니다. 컨설팅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6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은 직원이고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자, 고용인을 보면은 소속공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를 할 수도 있는데 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는 고용 인원수 제한이 없는데 보조원은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도 민사 책임이 있습니다. 부진적 연대 채무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되면 사장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과실이 없으면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없어도 민사책임은 받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미리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 되려면 미리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자격취소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 아니고요. 소속공개사는 자격 취소돼 가지고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은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데요.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서식에 보면 보조원 고지했다 안 했다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당해무를 수행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인장 등록 의무 있습니다. 보조원은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실거래 가격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제출 대행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소속공개사는 가능하지만 중개보조원은 불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며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그 사장님이 개업공개사지요.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실책임이라는 말이.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62페이지.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 갑, 소속공개사 을이고요. 거짓된 은행,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병에게 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금지행위하면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메뉴에 보면 11번에 소공은 자격 정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은행,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매무수거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은 경우에 갑은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부과된다. X죠. 양벌 규정, 과실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라고요.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요. 의뢰인, 손님은 갑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만약 사장이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장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직원에게는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매무수거 4번이잖아요. 거짓된 은행 금지행입니다. 자, 3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63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암기 프린터 51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직접 확인한다고요. 51번에 동그라미 3번. 51번 메뉴에 동그라미 1번 뒤에 보니까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는 하면 X입니다.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입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소속 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자격증을 게시해야 된다. 뭘 게시해야 된다?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X. 원본 게시해야 되죠. 등수사보자 원본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다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63페이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보면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것, 즉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것은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거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은 개공 등이니까 소속 공개사도 해당되잖아요. 2번은 개공 소공이니까 자 인장 등록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그 동그라미 2번에 있죠. 31페이지야.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계약서 작성은 교부할 의무는 없고요. 작성도 할 의무는 없는데 소공이 작성할 수는 있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교육은 이수해야 됩니다. 소속 공개사 되려면 미리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요거는 고용한 소속 공개사 어쨌든 이 취지로 봐서는 실무 물론 미리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자, 그다음에 보정 설정은 이건 개공만 해당됩니다. 개공만. 그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게 돼 있죠. 소공은 보정 설정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까만 별표. 비밀 누설 요거는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개공 등이니까 소공도 해당되고 보조원도 해당되죠. 그래서 비밀은 지켜야 되고요. 저도 제가 여자 사장님 밑에 근무하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둘이 무슨 관계인데 혹시 사장님하고 뭐 이런 거 묻는 사람 많더라고요. 묻지 말라고요. 그런 거. 보통 왜냐하면 남자 2명이서 할 수는 없어요. 아파트 앞에 남자 2명이서 하면 남의 집 보러 가기도 힘들어요. 저는 좀 착하게 생겨서 그래도 오라 하더라고. 저는 미리 전화해가지고 제가 갈 건데 보러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구멍으로 내다보고 안 열어줘요. 문을 남자가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오면.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남자 여자 근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 2명이 근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남자 2명이 하는 거는 진짜 힘들더라고. 혹시 남자 여자 있어도 둘이 무슨 관계냐 이런 거 묻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소속 금지. 이건 개공 등이잖아요. 개공 등 메뉴에 이중소속은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가 이중소속이잖아요.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는 개공에게만 있습니다. 소공은 3년 되기 전에 잘릴 가능성이 많아요.
보존해야 되면 뭐 잘려가지고 집에 가서 보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존 의무는 개공에게만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개공에게만 있다. 그래서 소공에게 해당되는 것은 4번입니다. 4개가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개공 등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것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걸 정리해 놨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고용인입니다. 틀린 것 했는데 1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하는 게 아니고 2번 고용관계 종료한 때에는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 고용신고가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중개 업무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보조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사장이 업무정지 처분받습니다.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가 대상이죠.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이 관련된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개업공개사가 직원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닌 것으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아니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결격 사유라고 한다면 역선택을 당할 수도 있다. 사장 망하게 하려고 위장 취업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 받게 해가지고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원이라 했을 때 이 법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제외된다.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4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5배수 초과하면 안 된다 했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원수 제한 없죠. 보조원이 5배수 초과하면 안 되고요. 개공 플러스 소공 5배수 초과.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현장 안내 등 중개물을 보조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보조인이 본인이 소속공인중개사임을 알려야 된다. 보조원임을 알려야 되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안 알려도 됩니다. 고지 안 해도 됩니다. 5번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근데 고용 시행규칙 8조 1항에 있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입법의 불비로 판단되는데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법조문에. 악법도 법이고 모든 법이나 판례가 항상 진리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불합리한데 어쨌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법조문 시행규칙 8조에 있다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고. 자, 다음은 인장등록입니다. 자, 인장등록은 이 보세요.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인데 법인이 아니라고 돼 있죠. 법인은 크기 없어요.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된다고요. 법인이 아닌 개공, 소공만 크기가 제한이 있잖아요. 이게 법인은 크기 제한이 따로 없고 그냥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됩니다. 법인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해야 되고요.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그래서 크기 필요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개인은 막도장해도 되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크기 제한이 있다고. 7mm 이상 30mm인데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등록인장 변경등록 7일 이내입니다. 인장등록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66페이지 4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없어요. 66페이지.
있어요. 40. 예,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죠. 인장 등록 보정 설정 업무 개시 전입니다. 물론 소속 공개사는 보정 설정 안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속 공개사도 보정 설정하게 해달라 중개업무 하니까, 그래야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 보정 설정 금액에서 손해배상하고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사실 사장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은 자기 책임하에 하고 자기가 보정 가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장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국민신문고에 여러분들도 올리면 돼요. 불합리한 거. 아니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보면 법령 개선사항 건의하라고 돼 있어요. 그 잘못된 것. 잘못된 법을 몰라서 안 고치는 것도 많거든요. 정부에서 불합리한 걸 알고도. 알고도가 아니라 몰라서. 저보고 그 알바 하라더라고. 알바 하는데 얼마 180만 원 준다고 하는데 한 달 내 근무해가지고 모든 법에 잘못된 거 불합리한 거 찾아가지고 그거 맨날 이제 어떻게 고치면 된다 이거 알려주는 거. 안 준다 해서 안 해요. 그래서 더 줄라, 더 준다 하고 더 주는 게 아니야. 그것도 1년이야. 계약 기간 1년이더라고요. 1년 넘으면 뭐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거 줘야 되는지 1년 되면 자르고 다시 근무하더라도 다시 계약서 쓰고 근무해요. 네, 퇴직금 같은 거 안 주려고 그런지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학 강의하는 것도 그래. 기분 나빠요. 1년 지나면 방학 되면 다 잘려요. 다시 또 3월달 되면 다시 계약서 쓰고 새로 하고. 그러니까 퇴직금 이런 거 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비정규직인 것 같아요. 비정규직. 그래서 박사 받으면 일용직 작급 노동자라고 그래요. 그 비정규직에 박사 받아가지고 정규직 들어가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취직하기 힘들다고요. 대학 교수, 전임 교수 되지 않는 한 힘들어요.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1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업무 개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변경 등록이죠. 그 다음에 고용 신고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되고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되고 또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고 등록 인장, 변경 등록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변경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변경 등록하는 방법은 1가지. 처음에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라고요. 등록 신청하면서 개업공개사는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는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장, 이 말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도장. 법인 대표자 인감도장이 아닙니다. 법인의 인장이다. 그 다음에 인감도장이어야 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상업등기소에 가서 떼죠. 개인 인감증명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떼고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능한다. 옛날에는 개인도 인감도장이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인감도장 아니라도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바뀌었어요. 고려대학교 어윤대 총장이 그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인감도장부터 없애야 된다. 미국 대통령이 사인하잖아요. 트럼프도 사인 막 이상하게 사인하죠. 그거 사인하면 본인 걸 다 필적 감정하면 나타난다고요. 근데 도장 찍으면 내가 안 찍었다, 다른 사람이 찍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46번입니다. 67페이지 인장 등록 틀린 것입니다. 소속공개사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해야 되고요. 개공이든 소공이든 다 업무 개시 전이고요. 7일이 변경됐으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되고요.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되고요.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분사무소에 사용한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5번이 바람직한 지문이 아닙니다. 즉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사실은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에
법제 구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등록관청이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분사무소 등록관청 이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취지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라는 뜻이에요. 분사무소든 주된 사무소든 등록관청은 전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도 100% 완벽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5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잖아요. 암기 프린트 4번. 암기 프린트 4번에 거기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인장등록, 업무정지, 휴업, 폐업, 인장등록, 업무정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돼 있죠. 그 분사무소 등록관청에서 X라고요. 분사무소 등록관청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모순이라고요. 등록관청은 무조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자, 휴폐업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신고, 사전신고입니다. 휴업은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돌려줘야 된다고요? 한번 휴업하면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무단으로 초과해서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3개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가능하고 휴폐업 시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제가 폐업하려고 등록관청에도 가고 세무서에도 가고, 근데 보통 등록관청에 보면 세무서 출장소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도 폐업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등록관청에서 서류 받아가지고 전자적으로 이메일로 전송해 준다고요. 자기들 그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세무서에. 두 군데 안 가도 된다. 반대로 세무서에 가서 중개업을 폐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사업자 등록 폐업하면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가면 된다. 그럼 가급적이면 등록관청 가는 게 낫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왜? 세무서는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등록관청은 한 번도 번호표 안 뽑아봤어요. 제가 여러 번 폐업해봤는데 딱 한 번 부칙개공 92살 먹는 분 한 분 폐업하러 왔더라고요. 지금 부칙개공이 우리나라에 한 2,000명, 6,000명, 한 6,000명 정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1만 8천 명 중에서 6,000명이면 5%도 안 돼요. 100명에 5명도 안 돼요. 약 6,000명 정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연수교육 해보니까 96살 먹는 분도 연수교육 하러 왔더라고. 근데 저보고 총각 뭐라는지 지금 귀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때도 돈은 뭐 600억인가 벌었다더라고. 옛날에는 뭐 그냥 눈 감고 그냥 그 자리에서 2배씩 3배씩 남겨먹고 세금 양도소득세 이런 거 하나도 안 내고 그랬잖아요. 한 30년 전만 해도 1970년대 이럴 때는 뭐 하룻밤 사이에 2배씩 남겨먹었어요. 1970년대 부동산 했던 사람 7, 80년대 그 70년대 너무 폭리를 취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돼서 이제 80년도에 85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도입됐죠. 83년도에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됐고요. 70년대 너무 그 박정희 정부 때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강남에 전부 논밭이었잖아요. 밭이었잖아요. 대부분 그 당시만 해도. 자, 47번입니다. 68페이지 휴업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했는데
3개월 초과입니다. 3개월 초과 이상이 아니고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 안 해도 되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한 번 휴업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모든 신고서 서식은 전부 국토부령입니다.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 시험에 국토부령, 대통령령 이런 거 나오면 그건 답이 거의 아니라고 보면 된다 했죠. 근데 여기는 답이긴 하네요. 자, 어쨌든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 맞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 신고할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간판은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3개만 지체 없이 철거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월 업무 정지돼도 간판 철거할 필요 없죠. 6개월 만에 간판 뗐다 붙였다 하려고 하면 100만 원 넘게 들어요. 간판 한번 뗐다 붙이려면 차 와가지고 막 사다리차 비슷한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돈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6개월 휴업하니까 안 해도 된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전형적으로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고 박스 안에 3개, 4개가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 보기 예시가. 이게 3개, 4개 나오는 게 좋지. 만약에 이게 한 10개 나오면 더 풀기 어렵겠죠. 가장 어렵게 내려면 한 10개 넣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개, 3개, 5개, 4개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가장 어려워요. 객관식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내는 방법.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가장 어렵게 낼 때 몇 개인가, 이게 4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4문제. 40문제 중에 4문제가 몇 개인가 나온 적은 있다고요. 요즘은 몇 개인가가 2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와봐야. 이렇게 기억 니은 준다고요. 자, 틀린 것은 했는데 2개월 휴업하려면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3개월 초과하는 경우. 3개월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터 43번. 43번에 1번. 암기 프린터 43번에 1번.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죠. 그러니까 2개월 할 때도 신고할 필요 없고 딱 3개월만 휴업하는 경우도 신고할 필요 없죠.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해봤어요. 2개월만 휴업하려고 맘먹었는데 신고할 필요 없죠? 없대요. 근데 2개월이 지날 무렵쯤 마음이 바뀌어서 변심을 해서 2개월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4개월 하려고 맘먹었으면 신고해야 될 텐데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규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론은 휴업 신고 안 했다고 처벌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선언적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휴업을 안 해요. 휴업해버리면은 월세 계속 내야 된다고, 보전 계속 가입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 닫아 놓으면 그 사무소 권리금 가치는 제로가 되는 거죠. 손님 다 끊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있는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휴업 신고를 하라고 했냐면 개업공개사 통계는 정확하게 내야 되니까 6개월 넘도록 계속 휴업하고 있으면 문 닫았으면 그냥 등록 취소해가지고 개업공개사에서 지워야 되잖아요. 통계를. 1번이 틀렸고요. 징집 7개월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또 6개월 변경 신고할 수도 있다. 군대 가면. 그 다음에 질병, 병원에 계속 입원해 가 있으면 10개월 휴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하지 않아서,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 개별 기준이 뭐냐면 개별 기준이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받았다. 100만 원 이하니까 2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20만 원에 채졌다. 맞잖아요. 무조건 20만 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하면 이건 X를 쓸 수 있어요. 100만 원 이하니까 20만 원, 30만 원 부과될 수도 있는 거죠. 20만 원 받았다는 틀린 말은 아니죠. 예를 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2,500만 원 벌금 받았다 하면 틀린 거는 아니라고요. 2,5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3천만 원 이하니까 2,900만 원 채줄 수도 있어요. 좀 말장난인데 어쨌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4번. 5번. 휴업기간 변경신고 전자문서 가능하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원본을.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암기 프린터 50번에 전자문서 안 되는 거 적어놨잖아요. 50번.
50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전자문서 불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휴 폐업 신고라고 돼 있죠. 휴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돼요. 휴 폐업은 안 되는데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해요.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예, 미리 문 닫는다고 미리 이게 왜냐면 이게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 사무소라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말도 안 하고 문 닫아버리면 문 닫고 폐업했으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등록관청이 중개업소 어찌 됐냐 물어보면 신고가 돼 있으면 아 폐업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폐업은 지금 문 닫았다가 영원히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그래 나왔어요. 휴업을 할 때는 휴업 기간을 휴업 신고서에 적어요. 근데 시험에 폐업할 때는 폐업 기간을 적어야 된다. 폐업 신고서에 X예요. 뭐 3년간 폐업하겠다. 안 적는다고요. 3년 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폐업하는 거는 폐업은 폐업 기간 안 적어요. 몇 년 3년간 폐업하겠다 이거 안 적는다고요. 휴업은 적어야 돼. 4개월 휴업하겠다. 일단 4개월 지나서 마음이 변하면 또 변경 신고하면 돼요. 폐업하기 전에 문 닫기 전에 신고해야 돼. 오늘 문 닫으려면은 문 닫기 전에 신고해야 돼. 폐업하기 전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누가 민원 넣지 않는 한 처벌은 안 받아요. 폐업하면 경쟁업소 없어지는데 옆에 중개업소에서 좋다지 지금 폐업 신고 안 하고 했다고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폐업 신고는 해야 됩니다. 미리. 그러니까 뭐 오늘 오전에 폐업하고 오후에 가서 신고하더라도 누가 민원만 안 넣으면 그거 뭐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이렇게 하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서 조사는 안 하거든요. 이미 문 닫을 거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무소 용도로 적합한지 이런 걸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내부 규정에. 근데 확인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해보니까 이러더라고. 간판 사진 좀 찍어가지고 휴대폰 전송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사무실 진짜 차리는지 보려고 간판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보냈더니만 뭐 사진 다 깨져서 안 되겠다. 카카오톡으로 다시 보내세요 이러더라고. 문자로 보내니까 사진이 깨지는 가지고 잘 못 열어보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네, 미리 해야 돼요. 휴업, 폐업. 그게 무슨 말이 폐업하면 진짜 폐업을 했으면 다 빼잖아요. 물건 다 빼고 이러니까 폐업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또 휴업 업무 재개하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폐업 신고하면 다시 등록해야 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개설 등록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암기 프린터 3번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등록 절차에서는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암기 프린터 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는 암기 프린터 31번에 있는데 12가지가 있는데요. 개업할 수 없는 결격 사유. 최근 35년간 시험에 해마다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만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족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건의를 해놨어요. 자꾸 지금 정부에서 잘못 착각하고 있더라고. 왜 청년 공인중개사들이 법인을 안 하느냐 이렇게 저보고 묻더라고요. 자본금 5천만 원 때문에 안 하냐? 그럼 자본금 삭제해 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자본금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겸업 제한이 있는데 법인하면 오히려 더 안 좋잖아요. 법인은 6개밖에 못하고 법인 아니면 6개도 해도 되고 다른 것도 해도 되니까 굳이 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인 비율이 지금 1%도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 이유는 지금 법인하는 사람들은 2가지 부류가 있어요. 법인을 하는 분들은
사기치려고 법인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이사 이러면 뭔가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면 공신력 있어 보이잖아요. 그 사기치려고 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영업이 잘 돼가지고 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법인 설립하면 세금을 줄이기, 법인세를 줄이기가 쉽잖아요. 소득세보다는 법인세 세율이 더 낮잖아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최고세율이 지금 45%인가 그렇죠?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20 몇 %밖에 안 돼. 한 24%밖에. 일단 세율이 낮고 또 법인의 경우 경비 처리하기 좋잖아요. 가족들 전부 다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 전부 해가지고 법카, 법인카드 하나씩 다 주고. 저도 죽기 전에 법카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제 마음대로 법인카드 막 쓰고 또 그 차량 유지비 이런 것도 법인카드로 다 하고 이러니까 비용 다 빼고 나면 세금 낼 게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법인 차린 사람 있고 그래요. 그 외에는 뭐 법인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법인 해봐야 6가지밖에 못하니까 사실상. 고용인,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고용인을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인장등록, 법인은 크기 제한이 없고 개인만 7mm 이상 30mm 이내고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은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만 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한 게 8문제 정도, 다음 주에 하는 것도 중개계약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 문제,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 보정 설정, 손해배상 책임 2문제, 금지행위 한 문제에서 3문제, 중개보수 2문제입니다. 다음 주도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도 8문제 정도. 지난주가 좀 적었고요. 그 다음 주 앞으로 3주간이 8문제씩 거의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 확인 설명서 서식 7월 10일부로 개정됐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개정됐습니다. 주택. 옛날에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이라고 해서 확인 설명서 2의 서식에 기재했어요. 근데 이번 7월 10일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1의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냐 국토부에 질의를 했더니만 연락 왔더라고요. 매도인이나 매수인 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실상 용도지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판단되면 주거용에 기재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계약할 때는 주거용인데 잔금 치를 때 업무용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니까 그건 규정 없으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특별히 규정은 없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리고 주거용에다 적지만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0.9% 중개보수는 받아도 된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인 경우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밖에 못 받잖아요. 85제곱미터 초과하면 비록 주거용에 적지만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0.9% 받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문제는 잠깐만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